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네요. 이제 오셔서 그렇죠. 네, 제가 어디 다녀왔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 2025년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그러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동산원 소명, 구청 소명, 시청 소명, 군청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 부분들의 뭐 시리즈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소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냥 뿌렸어. 꼭 그 명절 앞두고 뿌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뭐 공무집행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왜 명절 앞두고 뿌려가지고 이렇게 걱정.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쉬시는 날에도 나오셔서 또 예, 상담도 즐거운 하시고. 설 명절에. 네, 어쨌든 뭐 명절은 잘 보냈고요. 네. 그리고 소명도 뭐 다 잘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앞으로 계속 소명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명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는 자금 출처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법 증여라든지 과거에 뭐 미신고했던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결국엔 세무적으로도 연관이 되면 또 이제는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세무조사로 또 이어진다라는 또 두려움들을 또 갖고 계시는데 네. 주의할 점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사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원, 뭐 구청, 군청, 시청 여기서 하는 소명에 대한 부분은 이 돈에 대한 출처가 어디서 났냐 요거까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전세금을 빼서 넣었다, 뭐 대출을 해서 넣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출처를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소명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돈 뭐 증여 받았고 이 여기서 났고 뭐 내 돈을 이만큼 썼고 이렇게 증명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출처가 맞느냐 그것까지 보는 거는 국세청에서 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는 거는 뭐 급여 명세서, 뭐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 수익에 대한 내용, 뭐 전세 보증금이면 전세 보증금 이런 걸로 이제 준비가 되고요. 이제 소명을 잘 하셔가지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뭐 조사가 안 나오더라도 그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차용증 같은 거 썼을 때 이제 부채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고 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는 아니고 정말로 당신이 차입이라고 썼는데 이자나 원금을 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또 소명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소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나중에 사후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왈가왈부하는 거 있어요. 가족 간에 차용은 안 된다더라, 뭐 된다더라. 이거 가지고 계속 문의하시는데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업무를 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증빙을 갖추고 차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된다, 확실하게만 하시면 된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의 시대네요. 그렇죠. 예, 소명을 했는데 네. 1, 2년 뒤에 맘 놓고 있다가 또 소명이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부채 사후 관리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금 출처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소명원에서 절대 이 자료는 국세청에 공유하거나 오픈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100% 공유한다고 써 있습니다. 네. 조달계획서 쓰실 때 보면 이 자료는 국세청과 뭐 경찰 금감원에 공유된다고 써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고 본인이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 것 같지 않나.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무당국은 끝까지 지켜본다. 네. 예, 갚을 때까지 지켜본다. 편법 증여가 아닌지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제도를 이제 막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 상황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윤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어떤 거냐면 자녀 교육과 더불어서 집 한 채 있는 것이 이제 꿈 같은 굉장히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리고 자산의 80%가 아니라 뭐 90% 100% 마이너스까지 지금 자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연끌을 하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잡은 적 있나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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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강력한 저항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니까 또 자금적인 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현금까지도 이제는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AI가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소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납세는 또 국민의 4대 의무 중 또 하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어떤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정책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첫 번째 부분으로 해서 소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왜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세무사님하고 대화를 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1년 전에 소명을 했는데 또 소명이 나왔다. 이 주제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